네, 다음에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오늘 신부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자리에 우리 당진시장님 그리고 또 충청남도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오신 임경호님도 계시고 우리 신평도 면장님도 계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 김명선 도의원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가면서 오늘 말씀 안 하신 것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이분들께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하실 적에는 손을 들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혹시라도 옆에 분이 발의하시는데 좀 마음에 안 드신다 해서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경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질의응답은 공소, 역사, 또 건물에 대한 거, 우리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부모님한테 또 들으셨던 그런 얘기, 혹은 시부님이 연구하면서 부족했던 거, 이런 거에 초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질의하면서 시장님이나 여기 거기 계신 분은 자체적으로 우리 당진시에 근현대 문화나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부님들 통해서 또 우리 이쪽의 가치나 문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무님 나와서 마이크 좀 전달해주세요. 네, 조 회장님. 오늘 좋은 발제를 통해서 저희에게 귀중한 내용을 알려주신 두 분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환 신부님한테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 두 분 순교자 무덤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그 뒤에 무연고 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도보순례 할 때마다 참 저분들도 순교자일 가능성이 많은데 하는 그런 궁금증을 이렇게 가지면서 저기를 발굴을 해서 저분들의 신원을 밝혀줘야 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구에서는 그 무연고 묘에 대한 어떤 발굴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지 또 발굴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로 발굴이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한정공소 설립이 올해가 이제 140주년이라고 한다면은 한정공소가 설립된 게 1876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1876년 그러면은 이제 박해가 끝나고 프랑스 선교사들이 재입국할 때예요. 그리고 충청도에 사목을 담당하셨던 두세 신부님은 그 다음에 1877년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140주년이라고는 그런 계산은 어떤 기준을 해서 어떤 근거로 140주년에 설립을 기준을 삼으셨는지 그런 내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묘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분명히 밀양박 씨의 묘지일 겁니다. 그리고 문종 묘지에서는 항상 항렬이 있어요. 항렬대로 오는데 순교자 묘지는 반드시 붙여서 이렇게 따로 해놓습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 봤듯이. 그래서 저 묘지에서 봤을 때는 순교자 묘지 있고 항렬이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양박 씨 묘지인 거는 맞는데 그 선대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건 순교자 묘지는 아니지만 그거 원래 원형 그대로가 이 옛날 순교자 묘지를 어떤 식으로 묻냐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발굴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순교자 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게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던 게 아니라 공세리 맹공의 묘지도 그렇고 선거산에도 똑같이 항렬대로 가다가 순교자 묘지는 딱 그 항렬에 딱 따로 붙여놓는 게
아주 전통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정공소 설립 연도는 저도 140주년이라고 한 거 보고 이게 도대체 어디다 기준이 났나 했더니 본당 역사에 그렇게 써있다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구전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확실히 회장님 말씀대로 안 맞습니다. 1816년에는 공소를 세울 수가 없을 환경이었고요. 근데 오히려 여기는 공소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박해 전에 이미 여기 본당 여기 관할 신부님이 와서 황궁성사를 주었다는 그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후로 가야지 그 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전후로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적어도 1866년 병익밖에 전부터 이미 판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 다음 분. 신부님께 거래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 현 강당이요 보수를 할 수 있다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걸 현재 보수하느니 설립된 그 강당 터에다가 애패가지고 시축에 두면 어떨까 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역사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 소유주는 다 그 일반적인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편리성과 어떤 뭐 현대적인 어떤 구조에 맞게 이렇게 가는 것을 바라시는데요. 사실 전통을 지키고 우리 역사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조금 우리가 조금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전통 한옥도 마찬가지로 바람도 솔솔 들어오고 춥고 그렇지만 우리 가장 아름다운 전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더 사실 커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말씀은 그래도 편리성과 유용성에 따른 어떤 말씀이신데 어떤 문화재의 어떤 수리 원칙에 의하면 그래도 뭐 내부는 어떻게 실용성에 맞게끔 이렇게 변할 수 있지만 외부 옷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사실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부는 어느 정도 좀 현대적인 감각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부합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분은 궁금하신 분, 다음 뭐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제가 우리 김영환 시부님한테 아까 여쭤볼 건데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여기 원머리 성지 묘터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강의 들을 때 어땠냐면 이 순교자묘가 온전히 묻힌 데가 전국에 몇 개가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자리에 옛날 그대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를 지니면서 그대로 숨겼다가 나머진 거는 세계 유일무이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유일무이요? 세계 유일무이요. 가끔씩 뽕도 한번 치고. 근데 이게 한국 유일무이하면 사실은 우리 시십경의 원머리 이 성지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한 보존적 가치와 이런 가치를 지닌 그런 곳입니다. 근데 본당신부로서 이 어르신들, 이 성전을 너무 소홀히 모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만약에 우리 교회사적인 거, 한국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큰 거라면, 아까 김문조 신부님도 이렇게 근현대 건물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역사와 카톨릭 문화를 이해한다면, 사실 유일하게 종교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머리 성지가 이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또 앞으로 정말 이렇게 여기가 시, 보 아니면 한국에서의 그런 보존적 가치의 그런 충분한
역량이 있어서 이런 말씀하시면 좀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조심스럽게 여기다 쓴 거는 묘지가 거의 원형 그대로 있는 상태로는 거의 여기가 유일하다라고 썼거든요. 왜 그렇게 썼냐면 제가 본 범위 안에서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전국을 다 돌아가지는 않았으니까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유일합니다. 저 원형이어서 유일하고 분명히 그대로의 보존 가치는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것은 뭐 이렇게 뭐 어떤 그 문화유산적 가치로 따져도 아주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주의할 것은 아무리 가치가 높아도 그것을 꼭 성지로 개발해서 막 이렇게 번듯하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떤 때는 소박한 그 자체가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이 지역은 지금 솔매도 있고 이렇게 성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하고 똑같이 솔매나 이런 여사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한다면 오히려 여기는 더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여기 나름의 고유한 성격, 그리고 제가 아까 회장님께서 이 건물 부시고 저쪽에 새 건물 짓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여기의 장점은 그겁니다. 옛날 조선시대도 볼 수 있고 근대도 현대도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 여기 멀지도 않거든요. 저기서 묘지 가서 참배하고 여기 와서 미사하면 딱 좋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상태를 어떻게 엮어나갈 건가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분. 예, 회장님. 장시간 동안 우리 김문수 신부나 김정환 신부님 역사적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한정 공소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김정환 신부님께, 아니 김문수 신부님께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문화적인 이제 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게 지금 여기에 공소에 계시는 우리 한정리 분들이 있었는데 모든 이제 나이가 연로하셨고, 이게 어떤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안 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문화적 이런 재산 가치를 이제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여기 좀 시장님도 와 계신데, 또 도에서 문화재 관리계에서도 와 계신데, 어떤 협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한가지 않은가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신랑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리고 우리 또 김정환 신부님한테는 다른 것은 제 이제 좀 순교자 묘역에 대한 이제 좀 말씀인데요. 그 근처에다가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성역파 사업을 해서 우리 김동규 밑가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다만 이렇게 이제 순교자들이 왔다가 이제 참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가시더라도 어떤 위세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좁은 공간이라도 좀 마련해 좀 그런 것이 제 이제 뜻의 바람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데는 어쨌든 여기도 뭐 대전교구 소속의 재산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주교님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소 주민 교우 여러분들이 관리 못한다고 부셔야 된다, 이 논리는 안 맞고요. 그래서 주교님께 건의를 해서 어떤 방도를 구해야 되겠죠. 방법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것은 꼭 우리가 이제 문화재하고 여건이 수평하게 맞아야 보존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죠. 어쨌든 우리의 어떤 역사 유산이기 때문에 문화재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신앙의 역사가 그래도 촘촘히 박혀있는 이야기가 적혀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재 국가가 인정해 주기 그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하는 차원에서 방법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 되시면 절에도 발벗고 나가지고 운동을 펼치든지.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신부님 말씀대로 좀 개과천선해서 아주 어떤 신부님이 오셔서 정말 멋있게 이제 시골에서 좀 사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다든지. 오케이,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건물하고 이렇게 저는 역사적인 거로 보면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신평 본당에서 자체적으로 매달 첫 목요일 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요.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거 하라고 시켜도 안 합니다. 근데 여기는 하고 있다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아까 여기 질문 주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공소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한데 분명히 저 2011년에 여기 왔을 때 그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레지우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이 레지우가 하여튼 뭐 한 명이 하면 안 되지. 사관부만 모여서 하든 뭐 하든 레지우고 뭐 여기서 정기적으로 꼭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아주 역사 보존 그 자체로 중요하니까요. 그걸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미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오히려 이 명머리 공소를 저 무덤하고 순교자 무덤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런 공소에서 미사하는 거는요 그 자체로 좋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솔매성지라든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솔매성지 와서 그 사람들이 미사하고 가지 합덕성당이라든가 공세리 성당 가보면 그런 데는요 그냥 그 자체로 좋거든요. 거기 가서 미사하는 그러니까 여기 자체를 개방해서 사람들이 순례 미사를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저는 좋겠고요. 그리고 방법적인 면에서도 지금 여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도장 찍고 할 때 저쪽에다가 도장을 찍도록 해놨잖아요. 그러면 아예 거기다 안내판을 붙여서 순교자 묘지 있으니까 거기 하고 도장은 저 공소에 가시면 거기 현관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고 기도하시고 찍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왔다 갈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연계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친정하신 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치명자, 그 순교자들 그분들이 그 신분에 따라서 혹시 등급이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 교구에서 성지 조정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뭐 요즘에 뭘 하든지 간에 개발을 하려면 난개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도 잘 오셔서 이렇게 들어보셨겠지만서도 그 성지 개발을 위해서 그 인근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토지 확장을 좀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즉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이건 순차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할 계획인데 혹시라도 시에서 이런 성지 같은 거는 난개발을 위해서 그 개발 규제 같은 것을 좀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 문화재과에서 나오신 도예 임경무님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문화재라면 오래된 것을 문화재라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 60년대 정도 된 일이 건물은 이제 준문화재가 혹시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문화재 기업으로 해서 혹시 도에서도 이런 건물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유지관계 같은 거 이런 데서 혹시 생각을 좀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세 분들이 좀 차례로 이렇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선교자들의 신분에 대해서 뭐 등급이 있냐 그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두각이 되어서 기록이 많으니까 시도할 때 먼저 된 거죠. 근데 이분들 박태진 이분들은 신분이 뭔지 모르지만 주변에 기록하는 사람이 적었던 거죠. 부동은 있는데. 그러니까 늦는 거지 그 어떤 차등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록을 누가 더 많이 보존되어 있느냐야 이제 그게 더 그거 어떤 신분의 차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 나라에는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는
보호법에 의해서 전통문화로 국가가 지정하고 있고요. 또 도에서 도문화 지정으로 하고 있고, 시는 시문화 지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불교 사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무형문화재나 국가에서 문화재로 보존 지정을 받아서 관리를 정부가 많이 해주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아직은 전반적으로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제 주민들이 바라는 것들,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그 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시 지정 유물이나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이렇게 성지로 지정이 되면 그에 대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시에서 이런 보존적 가치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어떤 조례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개발 방지 이 부분도 지역과 또 이런 우리 위원회가 있어서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난개발 방지 지역으로 보시를 하면 그에 대한 적절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시에서 그런 나무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 시정 이제 나무로 이렇게 보호소를 지정하고 있고요. 또 이런 역사적 근현대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존적 가치가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이런 종교 재단에서 단체에서 저희 시에 건의를 한다 하면 저희들이 이제 이 보존위원회가 있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또 더 가치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면천에 가면 면천 초등학교에 있는 그 은행나무가 500년 됐다, 700년 됐다는데 그게 도지정 문화재인데 지금 국가 지정 문화재를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이제 솔매성지가 아시는 것처럼 도에서 지정 성지에 있다가 이제 국가 문화재로 지정받아서 금년부터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당진시에는 문화재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도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긴시줄다리기가 작년 11월 말에 그 세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무형문화재 1982년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받고 작년에 인류문화유산에 등재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4개의 줄다리와 함께 이렇게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측에서 이것을 보존해야 될 이 공소가 보존의 가치가 있다 저희 시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거쳐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청에서 지금 학예연구사로서 문화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업무는 세계예산 하고 있었고요. 그전에 문화재 지정 업무를 좀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해당 건물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법규상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건축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연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초기에 있는 이런 성당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다 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절차는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국가지정, 도지정, 시지정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소유자 관리자 측에서 당신 시를 통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단 하나 도지정이나 국가지정문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동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호구역이라는 게 설정됩니다. 성당 주변으로부터 건축물 주변 보호구역 끝선으로부터 300m, 500m까지 있는 그런 보호구역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문화재 자체의 보존과 주변과의 어떤 관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그 다음에 여러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선례를 들어 이렇게 본다면 한 60년대 된 이런 건물도 혹시라도 준문화재격이라도 이렇게 해서 보호 가치가 있고 또한 도에서 이런 선정을 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기회가 좀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준문화재라는 제도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도지역 문화재 또는 시지역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결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시에서 올라오면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이거 시정 문화재 구성되고 나면 연도가 이제 쌓이고 가치가 보존적 가치가 있으면 도로 건의합니다.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해 주십시오. 도로 건의하면 도에서 지정 문화재를 지정하고서 일정 부분 경관이 돼서 이거는 국가 문화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면 도에서 이제 국가 문화재로 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향해사가 말씀하셨듯이 지정되는 게 쉽지 않은 게 이 주변에 이게 지정되면 이 주변이 300m나 이 옆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재에 따라 다른데 제한이 받습니다. 건축 분야 굉장히 많은 것에 제한받기 때문에 이 주변의 토지들이 합의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우지에 그 충장국 남이웅 장군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받고 또 그 지역은 도지정 문화 유적지입니다. 근데 지정을 받을 때는 이제 주민들이 또 같이 가서 했는데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그걸 해제해달라고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이 개발을 할 수가 없고 토지가 매매도 안 되고 건축물의 모든 부분들이 인허가를 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지정을 받아도 그런 문제에서 주민들하고 이제 사전에 지정할 때는 주민들하고 전부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만약에 요청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4월 14일 날 우리 주교님하고 또 충청남도 지사님하고 이 천주교회 그 유적지 8개 시군에 13개 성지를 세계 유네스코 등재하면서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충남 역사문화원에 내년 6월달까지 그거를 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 시장님하고 이쪽하고 한번 협의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혹시 궁금하신 분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게 다과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다과회 가지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심포지움을 가져가면서 정말 꿈에나 생각했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정말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바쁜 시간에도 어려운 발표를 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정말 이런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계시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신평성당 한정몽소 설립 14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 옆 자리에 다과석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가시지 말고 음료수 한 잔이라도 이렇게 드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분은 간복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간복 드리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우리 참여해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간복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과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해 주소서. 성부와 성자